사람들은 경미한 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불편하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반드시 산재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주수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재보험은 사업장이라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장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 길, 출퇴근길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는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안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제에는 보장을 하죠. 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냐? 사장이 통근버스를 제공해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가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또 통근 차량이 나오는 좋은 회사에 다니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출퇴근 중에 사고가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사안인데 누구는 완전히 보상을 받고 누구는 10원도 보상을 못 받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나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합헌 결정이 나왔고 제가 2010년 1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했을 때 조금 있다가 한 2건 정도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답변서를 썼었는데요. 2013년 9월 26일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잘 써서 합헌 결정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당시 재판관 9명 중에 5분을 위헌이라고 생각했고 4분이 합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위헌 결정을 하는 데는 6분의 위헌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합헌 결정이 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과 3년 뒤인 2016년 9월 26일 날 드디어 위헌 결정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의 합헌 의견 재판관 그 중에 한 분 안창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으로 돌아서신 겁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26일 날 지금 현재 있는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제에 관련한 조항은 위헌적이고 앞으로 개선 입법을 해서 2018년 1월 1일에는 통상의 출퇴근제가 다 보호되도록 하라. 당장 이거를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그나마 보호되고 있던 혜택 근로자 집단마저도 보상 대상이 안 되니까 이런 유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그때부터 이제 2018년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통상의 출퇴근제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개선 입법 작업으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통상의 출퇴근제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도대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추산을 하게 되죠. 그럼 통상의 출퇴근제의 건수를 알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던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난 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난 교통사고는 전부 산재보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2018년 1월 1일 막상 산재보험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어느 정도 사건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당황스럽게도 예상한 수치의 10분의 1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용부랑 기재부가 근로복지공단이 과장해서 수치를 부풀려서 인원을 많이 따갔다고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장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제 차량은 공업사에 들어가고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상대방 차량 보험사 직원이 대인배상 합의를 하러 오겠죠. 그러면 제 치료비, 그 다음에 일 못하는 손해, 그 다음에 장애가 약간 남는다고 하면 그 장애 평가, 거기다가 적절한 위자료까지 넣어서 합의금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사되면 저는 바로 계좌로 보험금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그 다음날 깨끗하게 수리된 제 차 타고 출근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산재로 처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제 돈으로 병원 치료 받습니다. 제 차량도 제 돈으로 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가서 산재 신청을 해야 되고 아무리 빨라도 2, 3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산재 보상으로 됐을 때에는 차량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은 이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미한 출퇴근제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불편하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반드시 산재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 혼자 운전을 해서 가다가 저 혼자 운전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 이 경우는 상대방 가해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다친 부분은 산재 처리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쌍방에 과실이 있는 사고이기는 했으나 제 과실이 훨씬 많은 경우, 그 경우에도 제가 다친 부분은 산재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인데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쳐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제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 보상에서는 제 과실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젊을 때에는 장애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으로 받았을 때 죽을 때까지 연금 수급 가능하다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산재 보상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가 개입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아파트에서 출근하려고 내려오다가 아파트 주 출입구에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만약에 공용 건물에 있는데 그 공용 건물 입구 부분에 뭐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제가 거기서 미끄러진 경우, 이런 거는 자동차 보험사가 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재 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만약에 산재 보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 측에 주의의무 위반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얘기만 들어도 험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출퇴근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퇴근을 하다가 마트에 들리기 위해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그 다음 제가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다음에 제가 퇴근을 하다가 현재 입원 중인 내 가족의 간병을 하려고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또 혹은 내가 출근하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고 사무실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일탈 중단이었지만 일상적 행위로 봐서 모두 다 출퇴근제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출퇴근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리까리 하실 때에는 법무법인 태솔의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